자, 이제 지역권 관련한 주제 살펴볼게요. 지역권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되고요. 단순하게 지문 형태로 구성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역권, 약정 지역권에서 우리가 지상권 중에서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지상권을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나 등기해야지 지상권 취득할 수 있었고요. 자, 약정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계약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지역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스토리가 요역지와 승역지 용어 기억하셔야 되죠. 요역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승역지. 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도로가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나다녀야지 출입할 수 있을 때, 자, 이 승역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와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승역지 토지의 등기 기록에 해야지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비교해서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더 편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맹지 소유자가 남의 땅을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주의 토지 통행권.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판사가 이 소송을 통해서 자,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이 있게 되면 장래 토지 용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이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상이냐 무상이냐 했을 때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됐을 때는 무상 이렇게 봤었고요. 그 토지를 양수한 사람 뭐가 된다? 유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의사 합치가 없게 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의사 합치가 있게 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까지 갈 필요 없이 지역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하고 이 사람은 여기를 어떻다? 나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근래 이슈가 되는 거, 기본적으로 요역제 소유자고요, 승역제 소유자 간에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된다. 근데 이거 너무 유치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요역제 소유자 외에 자, 소유자가 갑이고 지상권자가 을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역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상권자라는 사람은 승역지의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때 지역권자는 누가 된다? 을이라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게 된다. 지상권자 대신에 전세권자도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겁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겠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정이라는 사람이 승역지에 자, 지상권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라고 했을 때 지역권 설정을 하고 싶으면 지금 병을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정을 만나서 다 지역권 설정 계약, 그리고 이 지상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지역권자는 요역제 소유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요역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고, 자, 지역권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지만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용어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용어에서 지상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써주게 됩니다. 의무 있는 사람. 이에 대해서 지역권자, 일반적으로 요역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라고 했을 때 지역권 설정자라는 용어는 바로 승역제 소유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승역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요역제 소유자와 승역제 소유자 이렇게 쉬운 걸 내는 게 아니라 요역제 지상권자나 또는 승역제 지상권자 이런 사람이 지역권자나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요쟁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지역권은 사실 그동안 쭉 냈던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 너무 이제 빤한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씩 어렵게 구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겠고요. 객체와 관련해서 기저 기억할 것, 이 그림 자체를 외워버려야 돼. 승역제 일부에 대해서 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이 그림을 외워버려야 돼. 요역제는 한 필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제는 한 필토지 일부일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법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울 때, 그림 자체를 외울 때는 승역제는 한 필토지 일부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토지는 결과적으로 한 필토지 전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외워야지 이게 해결되지 그냥 말로만 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필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이런 것은 어떻다 인정될 수 없다. 다시 한 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바로 요역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역제는 한 필토지의 전부가 돼야 되지 일부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까다롭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표현 자체를 약간씩 돌려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파트가 지역권이라는 파트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럼 나머지도 다 함께 취득한다. 그래서 요역지가 자, 두 사람,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승역제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도 다 함께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지역권은요, 함께 취득하고 함께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공유와 관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지역권은 요역제권은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요역제 소유자가 승역제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해서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혹시 이 토지 위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있으면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지역권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바로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요역제권은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건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지문이 될 테고요. 자,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다시 우리가 소유권의 시효 취득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죠. 20년간 소유여서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고 자, 최종 등기 명인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물론 출제 포인트 이 시효 진행 중에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설령 시효 완성자가 등기 넘겨받아서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대신 그 지하 근저당권 등을 떠안은 상태에서 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소유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논리 구조가 뭐야? 20여 년 전에 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등기를 하지 않고 쭉 이 토지를 20년간 계속적으로 표현된 지역권을 행사해 왔다라고 했을 때 20년 지난 시점에서 지역권자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 등기를 미처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로 승역제 소유자 등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지역권의 설정 등기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은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 해줄 의무에 따라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있게 되면 이제 지역권을 시효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역시 이제 어려운 것이 뭐야? 자, 요역제 지상권자, 요역제 전세권자도 뭘 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아까 했던 사례가 이거야. 요역제 지상권자가 승역제 소유자를 만나서 20여 년 전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계속 토지를 이용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지상권자, 요역제 지상권자가 20년 지나서 승역제 소유자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도 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이게 나왔어요. 요역제 지상권자 시효 취득 시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20여 년 전에 계약 체결하고 미처 등기를 못했던 사람이 요역제 지상권자가 되는 경우. 그래서 이 명제 취지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지역권, 요역제 지상권자라는 사람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 뭘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근데 미처 등기를 못하고 2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뭘 주장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매번 나오지만 답 안 되는 거.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는 케이스 불법 점유자. 뭐 참 간단합니다. 그래서 불법 점유자 아무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이용을 해왔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통해서도 지역권을 성립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다음에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자, 요역지가 공유 관계이거나 승역지가 공유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렇게 뭐야? 소멸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뭐라고요? 소멸케 하지 못한다. 해서 요역지의 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하거나 승역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는 못한다. 그 외울 건 뭐라고요? 소멸케 하지 못한다라는 명제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얘들도 자꾸 마찬가지예요. 지역권은 사실 전반적으로 지분이 좀 짧게 나와서 해볼 만하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문제를 풀어갈 때 뒤쪽 보는 훈련들을 주구장창 하셔야 돼.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겁나 무식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그래서 뒤쪽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자, 소멸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역권의 성립과 소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지역권 관련해서 내용이라고 해서 먼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지금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용익 물권이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지역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개념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자, 지상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거기서 따로 얘기 안 했던 게 지상권자에게도 소유권에겐 물권적 청권 규정은 준용되게 됩니다.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내가 이용할 그 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거나 그러면 어떻다? 반환 청구라든가 혹은 방해 배제 청구, 즉 건물의 철거 청구 등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그 승역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다. 그래서 맨날 나다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일 있을 때만 어떻다? 나다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야. 자, 요역지가 있게 될 것이고 승역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승역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다니기로 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을 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갑이라고 보고 이게 을이라고 보고 병이라는 미친놈이 이 토지 위에다가 불법적으로 이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자신이 나다니는 토지 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가 야, 그 토지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반환 청구는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대신 얘가 뭘 할 수 있어? 방해 제거 청구로서 건물의 철거 청구나 퇴거 청구는 어떻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야, 건물을 치워줘, 철거해줘. 이건 지역권자도 주장할 수 있지만은 반환 청구권, 그 토지를 나에게 돌려달라라고는 반환 청구는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이 주제가 나오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저당권도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른 얘기 빼버리고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권 등은 인정되게 된다. 이것도 7년 동안 한 번 답이 됐던 주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자, 양도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치 않죠.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다 양도할 수 없다. 토지 물리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권,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허용되지 않겠고요. 또 지역권을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지역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전 등기를 통해서 양도할 수 있었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양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쟁점은 크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할 키워드 승역지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승역지 소유자 외우셔야 됩니다.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승역지 소유자 바로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일단은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논리 구조를 가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역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갑이라는 유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을 소유의 토지를 간간히 나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 등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승역지 부분에 대해서 이 공작물을 예를 들어서 갑이 설치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보도블록 까는 거야. 그랬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특약을 맺을 수가 있고, 만약에 공동 사용이 허락이 됐다라고 된다면 당연히 어떻다, 이 사용 수익 부분은 다시 비용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물론 이 얘기 앞에는 설정 계약 과정에서 특약을 넣고 등등등 이런 얘기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시험용으로 접근을 할 때는 뭐라고요? 바로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올 때 유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는 뭐냐면,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도 블록 부분에 수리 등에 대해서 누가 승역지 소유자인 지역권 설정자가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특약을 맺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권이라는 게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승역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돈 한 달에 1년에 얼마 안 되는 돈 받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이제 수리 의무까지 자신이 부담을 하게 된다. 요즘에 이제 장마철 돼서 침수되고 가면 보나마나 요역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야, 물 빼달라라고 주장을 하게 될 거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개 짜증나. 그때 아예 승역지 소유자 너 땅 가져라고 하는 것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토지를 분할해서 누구한테 요역지 소유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얻어다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분담은 누가? 승역지 소유자. 그 다음에 면하게 되는 것은 누가? 승역지 소유자가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지역권의 주요 내용. 그리고 최근 30회 문제에서 구성이 됐던 것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뭘로 봐야 된다? 유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상권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했을 때 당연히 유상이 되는 거야. 아주 특수한 경우, 아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인정이 되지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무상으로 인정이 되지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뭐로 봐야 돼? 유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론상 지역권이나 지상권에 있어서 설정 계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하기로 한 특약을 맺게 되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서는 항상 뭐라고요? 유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게 30회 때 나왔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전문가요? 해서 내용 정리하고 다음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먼저 우리 지상권도 그랬었잖아. 자, 하나가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법정 지상권 이렇게 봤었던 개념인데, 약정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이때 주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는 외에 승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하나 이슈. 두 번째,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 승역지 한 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에 대해서 요역지는 한 필토지 전부여야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공유 관계에 있어서 한 명이 취득하면 어떻다? 모두가 함께 취득한다. 그래서 소멸도 어떻다고요? 전부 지분만에 대해서 소멸케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유 관계에 있어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취득하고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일부만 취득하고 또 일부만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소멸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시효 취득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됐던 것은 요역지 소유자가 시효 취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시효 취득 안 되는 거 토지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얘는 뭐 답 아니에요. 맨날 구성은 되지만 불법 점유자 얘기는 그냥 쉽게 던져주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 용익 물권이다. 그래서 사용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용시익과 관련해서 사용시익 거기를 나다니는 건 가능한데, 자, 최소한 직접 거기를 점유할 권리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지역권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역권제기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쟁점 나오겠고요. 양도할 수 없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세법 공부하다 보면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거,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 자 요역지 가액의 0.2%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역권 이전 등기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역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또 상속에 의해서 요역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지역권을 함께 취득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역권 만의 이전 등은 어떻다? 양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제일 어려우시는 거야. 지문 속에서 그 뒤를 봐야 돼. 뒤를 보면 뭐야? 분담해야 된다. 면할 수 있다라는 명제 있죠. 분담해야 된다. 면할 수 있다. 분면, 분담한다, 면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주어는 뭐가 된다? 승역지 소유자.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분담,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된다? 승역지 소유자. 그래서 이 정도가 지역권 끝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주제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지문도 짧기 때문에 오히려 좀 까다롭게 나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